집을 아직 사지 않은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봤을 겁니다. 지금 사면 너무 비싼 것 아닐까? 조금 기다리면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기다렸다가 오히려 더 올라버리면 어떡할까? 결국 우리는 집값의 바닥을 알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책을 읽어보면 조금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집값이 언제 오를까가 아니라 나는 어떤 집을 어떤 기준으로 사야 하는가?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책은 송희구 작가의 나의 첫 번째 부동산 교과서입니다. 서울 작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를 쓴 바로 그 송희구 작가입니다. 이 책은 2026년 6월 출간과 함께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재미있는 이유는 부동산 지식을 그냥 설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인공은 부동산 초보인 초보라입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왔는데 집주인은 월세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그제야 보라는 깨닫습니다. 몇 년 동안 살았어도 내가 산 집이 아니라면 결국 내 집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고수인 초고수를 만나 처음부터 부동산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집은 어떻게 사는지, 왜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는지, 입지가 무엇인지, 임장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실제 계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초보자의 눈높이에서 하나씩 배워갑니다. 그래서 이 책은 부동산을 이미 잘 아는 사람보다는 집을 사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 더 잘 맞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집값은 왜 오르고 떨어질까요? 많은 사람이 집값을 볼 때 금리 하나만 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이 오르고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부동산 가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책에서는 집값을 움직이는 요인으로 심리, 금리, 소득, 공급, 인플레이션 등을 함께 봅니다. 여기서 특히 재미있는 것이 심리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집을 사기 시작하고 뉴스에서 집값 상승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 아직 집이 없는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나만 늦는 것 아닐까?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번에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생깁니다. 똑같은 집인데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면서 사고 싶은 가격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을 볼 때는 금리 하나만 맞추려고 하기보다 사람들이 지금 집을 사고 싶어 하는지 팔고 싶어 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본 부분입니다. 좋은 집의 핵심은 입지입니다. 그런데 위치와 입지는 다릅니다. 지도에서 어디에 있는지는 위치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직장까지 얼마나 편하게 갈 수 있는지, 학교와 생활 환경은 어떤지, 사람들이 계속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인지 이런 요소가 합쳐져 집의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입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10억짜리 아파트라고 해도 10년 뒤 결과는 똑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 아파트냐 오래된 아파트냐도 중요하지만 더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앞으로도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싶어 할까? 입니다. 책에서도 교통과 학군, 급지 같은 요소를 통해 입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렇다면 집은 언제 사야 할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가장 싸게 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가격이 바닥이었다는 사실을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장인지 조정장인지 하락장인지 시장 상황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사려는 집 자체가 좋은가? 가격이 떨어지는 시장에서도 모든 집이 똑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매수자가 줄어들수록 사람들은 더 좋은 물건을 골라서 삽니다. 결국 좋은 시장에서만 잘 팔리는 집보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사려는 사람이 존재하는 집이 강합니다. 그래서 집을 고를 때는 얼마나 오를까? 만 볼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내가 팔고 싶을 때 누가 이 집을 사고 싶어 할까? 이 질문도 반드시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동산 초보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만 보고 집을 사려고 한다는 겁니다. 실거래가를 보고 지도도 보고 학군도 보고 지하철 거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책은 여기서 임장을 강조합니다. 직접 가보는 겁니다. 역에서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지, 언덕은 없는지, 출퇴근 동선은 어떤지, 주변 상권은 어떤지, 같은 단지에서도 어느 동이 좋은지. 인터넷에서는 10분 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직접 걸어보니 큰 도로를 몇 번 건너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서도 동과 층에 따라 선호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은 숫자로 공부하고 현장에서 확인하는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집을 찾아도 결국 마지막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남습니다. 돈입니다. 내 현금이 얼마인지,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집을 사고 난 뒤에도 생활비와 비상자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 책 후반부에서는 실제 매수를 앞두고 현금 계획을 세우고 매물을 비교하고 계약하고 갈아타는 과정까지 다룹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집값이 오를지 맞히는 능력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집을 사는 능력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과 그 대출을 편안하게 갚을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집값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좋은 집을 알아보는 능력을 먼저 만들어라. 부동산 시장에는 상승장도 오고 하락장도 옵니다. 금리도 바뀌고 정책도 바뀝니다. 그런데 입지와 수요, 내 자금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은 한번 배워두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이 좋은 점은 처음부터 어려운 용어를 늘어놓지 않고 부동산을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라라는 인물을 따라가면서 매매, 청약, 집가, 입지, 임장, 재개발과 재건축, 계약까지 하나씩 배우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이미 부동산 투자를 오래 했고 재개발이나 세금까지 깊이 공부한 사람이라면 다소 기초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첫 번째 부동산 교과서에 가까운 책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집을 사도 될까요? 이 책이 특정 날짜를 정해서 지금 사라 또는 기다려라라고 말해주는 책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 중요한 기준을 알려줍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인지, 사람들이 원하는 입지인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는지, 나중에도 팔 수 있는 집인지, 그리고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이 5가지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없다면 집값 전망부터 맞추려고 하기보다 공부를 먼저 하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이 기준들을 충분히 검토했고 오랫동안 살 집을 찾았다면 완벽한 바닥만 기다리는 것이 항상 정답인 것도 아닐 겁니다. 부동산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집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 모르면서 큰 돈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수억 원짜리 집을 사면서 며칠 공부하고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집을 당장 사든 몇 년 뒤에 사든 부동산 공부는 결국 한 번은 해야 합니다. 그 공부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송희구 작가의 나의 첫 번째 부동산 교과서 제목처럼 첫 번째 책으로 읽어볼 만한 이유가 있는 책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